증명이 왜 안 된다는 거죠? CCTV를 확인하면 간단하게 확인되는데요. 대부분의 검사들이 자신의 실적 쌓기에만 급급해서 범법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8회를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검사의 부정한 수사 방법인데요. 먼저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5명의 청소년 노숙인들은 불량 청소년이 아닙니다. 단지 가정 환경 때문에 이런 생활을 하고 있던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불량 청소년이라는 선입견을 버리지 않으면 이 영상에 나오는 악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줄거리 시작하겠습니다. 전철역에서 약 2km 떨어진 남고등학교에서 15세 소녀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로 성인 노숙인 2명을 검거해 1명은 실형을 살고 1명은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얼마 후 이 사건의 용의자가 5명이나 더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5명의 청소년 노숙인들은 전원 자백하여 실형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믿기 힘든 이 사건의 진실은 7명 모두 실제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은 어느 날 아이들의 돈 2만원이 없어졌는데요. 어떤 여성 노숙인이 얘들아 그 치마 한번 입게 해주면 내가 2만원 줄게 라고 했습니다. 우연인지 진짜인지 몰라도 없어진 돈과 일치해서 집단으로 구타를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여성 노숙인은 저 세상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 노숙인 폭행 사건과 15세 소녀의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겹쳐진 것입니다. 아이들은 여성 노숙인을 폭행한 것에 대해 진술한 것이고 검찰은 15세 소녀의 사건에 대해 조사한 거죠. 그래서 현장 검증 때부터 이상합니다. 애가 발견된 데가 어디냐면 여기 계단을 올라가면 학교 건물 옆에 화단에 있어. 뭔가 이상하죠? 사건 장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피해자가 떨어져 있는 거야. 발견은 여기서 했단 말이야. 여기 왜 바로 올려가지고 현장 검증이라 하면 피의자가 알아서 이렇게 했다면서 보여주는 것이 정상인데요. 검사가 사건 장소를 알려주고 폭행 재현도 발을 어디다 올리라고 지시합니다. 재현시킨 아이는 됐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제대로 했는지 됐냐고 물어보는 거죠. 아이들은 왜 여기에서 현장 검증이라는 것을 하는지와 피해자가 자신들이 때린 여성 노숙인인지 아무 상관없는 15세 소녀인지도 모르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냥 검사가 미리 작성한 진술서가 아닌 대본에 따라 알려주고 지시하는 대로 따라하고만 있습니다. 청바지를 배에다 덮었잖아. 그건 누가 덮었어요? 청바지 저희다 기억 못하겠어요. 청바지를 배에 덮어줬다는 것을 아이들은 전혀 모르는 일인 듯합니다. 기억은 못 나지만 한번 청바지 덮는 장면을 보자. 아무것도 모른다는 아이들에게 강제로 해보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CCTV에 녹화된 검사의 신문 과정을 보면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성남에 있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증명하면 그걸 도와주시라고요. 했다면 그걸 도와주세요. 심지어 이 성재라는 아이는 당시에 현장에도 없었고 성남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범인으로 몰아가는 게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봐봐. 너가 그러면 제 억울해요. 성남에 있었던 거 증명해 주세요. 뭐 그런데 그게 증명될 리도 만무하고. 증명이 왜 안 된다는 거죠? 성남에 성재가 있었다는 곳에 CCTV를 확인하면 간단하게 확인되는데요. 확인하고 있으면 풀어주고 없으면 구속하면 됩니다. 그런데 검사는 확인할 생각조차 없어 보입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인데 상해치사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라고. 법정형이 훨씬 더 낮아요. 혐의 없음이란 선택권은 전혀 없습니다. 선택권은 이것과 상해치사입니다. 상해치사를 선택하고 인정해서 구속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벌을 줘야 될 상태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교육하고 교화해야 될 사람 그 판단을 내가 설 수 있게 해달란 말이에요. 진짜 화가 나서 못 볼 지경입니다. 이 검사는 성재가 인정하고 자백해야만 사건을 종결하고 또 다른 건을 건드려서 실적을 쌓고 싶은 마음뿐인 것 같습니다. 결국 성재는 답답하고 미치겠지만 포기하고 힘없는 목소리로 자백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다 거친 후에 다른 아이의 진술 과정인데요. 발로 차고 얼굴도 찼어? 머리도 걷어찼어? 때리면 느낌이 오잖아. 머리나 발에 그지? 어떻게 맞는지 착착 느낌이 오잖아. 말도 안 되게 대본처럼 만들어 놓고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꼬꼬무 18회에서 가장 충격점이며 분노가 차오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진술서에는 검사의 질문이 아이의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북치고 장구치고 개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저 검사 새끼를 보니 조민씨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본인과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쯤 되면 꼬꼬무 18회를 왜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검사들의 수사 방식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 검사들을 겪어보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죄를 더하려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 한 번은 참고인으로 갔다가 피고인이 된 억울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벼룩시장 보고 가서 몇 개월 일했던 곳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예전에 사람들 모아놓고 건강식품 같은 거 팔았잖아요. 그중 돈 못 받은 계약서를 싸게 사서 법원에 온라인으로 판사의 도장이 찍힌 지급 명령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면서 수금을 하는데요. 수입이 어마무시합니다. 판사의 도장이 찍힌 지급 명령
영문을 들고 수금하는 것이니 불법인 게 하나도 없다고 수시로 얘기를 합니다. 법을 공부한 적이 없는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 당연히 합법인 줄 알았죠. 주요 업무는 내 차로 운전하는 것이고 그 사장이라는 자는 회장님 자리에 앉아 가는데 약간 또라이였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우리나라에 섬 빼고 다 돌아다녔습니다. 내 차의 키로수는 엄청 올라가는데 기름만 넣어줍니다. 유지비는 안 주죠. 지방 다니며 하루 종일 운전하고 찜질방에서 자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농협자산관리라는 정식적인 회사의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며 우편물이 옵니다. 파주에서 대전까지 한 5번은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요. 또 어느 날 우편물이 왔는데 이번엔 피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랍니다.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결국엔 집행유예만 받았는데요. 제목이 10가지가 넘더라고요. 문제는 농협자산관리에서 채권 출심원이 집행유예를 받으면 근무를 못한다 해서 잘렸습니다. 1년 정도 근무하면서 돈이 좀 되는 자리로 이동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있었던 일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대부분의 검사들이 자신의 실적 쌓기에만 급급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질 나쁜 검사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다른 나라들처럼 검사는 기소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